오늘은 챕터 6입니다. IT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반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하고,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는 각각의 그 로우 데이터고요. 그거를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가공 처리돼서 나오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관리하는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TPS, MIS, 그죠? 그 다음에 Execute 정보 시스템 해서 그룹 의사결정 시스템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다라고 배웠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건 조금 전에 봤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고,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출이 되고 가공되고 처리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쭉 할 거예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혹시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었죠? 그죠? 경영정보 전공 쪽만 그거를 필수로 듣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데이터라는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자, 오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뭐냐? 정보 시스템인 우리가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 정확해야 되죠. 오류가 있는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적절하다라는 거는 의사결정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합한 정보, 즉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급에 따라서 TPS, MIS, DSS, EIS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어쨌든 이러한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은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ERP, 그 다음에 SCM, 이런 시스템들은 전부 다 기본 배경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잘 저장하고 끄집어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우리가 또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걸 배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동원되는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걸 배울 거예요. 분석하는 걸 배울 거예요. 분석. 의사결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들어가면 더존이나 이런 데서 회계정보 시스템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회계정보 시스템을 나중에 정보로 전환시켜서 분석하는 것까지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비트 바이트에 대한 얘기는 배웠죠? 그죠? 비트라는 거는 컴퓨터 단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단위죠. 그래서 0, 1, 0, 1, 0, 1 이런 게 우리가 비트라 그랬어요. 그 비트가 8개가 모여서 한 글자 또는 숫자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바이트라 그랬고, 그 아스키 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코드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필드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우리가 데이터죠. 그래서 과목 필드,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가 쭉 나열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레코드라 그럽니다. 레코드. 그래서 한 줄, 행이에요. 우리 행이라고 얘기하면 돼. 한 행. 그리고 그게 행과 여러 사람이 있고 모이면 그걸 우리가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가면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보시면 되죠. 엑셀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엑셀 하나의 표, 시트 한 장. 그죠? 근데 그 엑셀 시트가 밑에 보면은 시트를 여러 개 묶어서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같은 주제별로 묶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정보 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학생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은 과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상 파일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형화된 틀에서 넣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엑셀하고 똑같아요. 엑셀은 다 써보셨죠? 엑셀처럼 그래서 필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는 엑셀이라고 보면 되는데, 엑셀은 내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일, 레코드, 필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엑셀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여기 하나의 필드, 행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죠? 성별, 학번, 성별, 성년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여기에 한 행 안에 한 사람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에다 저장을 하죠. 이러한 똑같은 구조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전에는 파일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파일 또는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필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필드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를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주키, 프라이머리 키, 보조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프라이머리 키, 보조키. 이게 왜 필요한지.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테이블들을 여기 보면 요 하나하나가 데이터고요. 학번 하나, 성명 하나, 생년월일 하나, 요 하나하나가 각각의 이게 데이터베이스죠. 엑셀에서 얘기하면 셀이죠. 셀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이런 표 형태로 저장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른 용어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스키마라는 용어를 불러요. 스키마.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과거에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최근 들어와서 이제 ERP라든가 이렇게 통합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프로그램을 짤 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엑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회사 갔는데 내가 작업한 거는 내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건 다른 사람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보들이 다 개인별로 다 따로 작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을 짜면 그 프로그램을 짤 때 파일 하나씩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회계 쪽 파트, 그 다음에 뭐 마케팅 파트, 인사자원 파트, 이 각각의 영역들마다 다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만약에 고객 이름이 있는데 회계 쪽에서 쓰는 고객 이름도 있고 인적 자원 관리 여기서 쓰는 이름들이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일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의 이름이 수정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고객인데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회계부서의 고객이에요. 제가 전화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기를 해주면 혹시 회계 쪽만 딱 연결되어 있는 고객이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다양한 분야에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 회계 쪽만 바꿔놓으면 다른 쪽 고객들은 파일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나 전화해서 바꿔놨는데 왜 안 바꿔져 있어요? 아니면 일일이 내가 다 모든 부서에다 다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통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지?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ERP입니다. 그 ERP에서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는 하나의 파일로 다 관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그 학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저기 핸드폰 번호랑 주소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한 곳에서만 저장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면은 제가 볼 때도 같은 파일이 뜨죠. 수정된 게 뜨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볼 때, 다른 교수님들이 볼 때. 그래서 누구나 다 한 파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통합 관리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로 저장돼 있던 거를 한 군데서 모아서 관리하자라는 의미로 나온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를 한 군데서 관리하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제점들이 나오죠. 데이터가 중복돼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를 다 수정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중복되니까 데이터가 불일치하죠. 한쪽은 옛날 주소가 있고 한쪽은 최근 주소가 있고, 만약에 이게 뭐 별로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어떤 매출 정보라든가 이런 게 부서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기도 안 맞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모든 부서는 같은 정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통합해서. 그러니까 부서마다 한 정보는 같은 의미의 정보를 한 군데다 관리해놓고 모든 사람이 같이 업데이트 수정하고 관리하자.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의미입니다. 통합 관리하자. 따로따로 관리하지 말고 한 군데다 몰아놓고 통합 관리하자 이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데이터 의존성. 프로그램에 짜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업데이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연성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보안성도 문제가 있고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해 줄 거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자라는 겁니다.